자, 이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정자계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자기의 성질을 다뤄보는데요. 자, 이런 실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말굽자석을 가져다가 이렇게 클립 위에다 놓으면 클립이 이렇게 달라붙게 되죠. 자, 이곳은 지금 말굽자석이 이 철을 자화시켜서 즉 자석화되어서 붙게 된 겁니다. 자석은 자석끼리만 붙어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 말굽자석이 이 클립을 자화를 시켜서 얘가 자석이 되었기 때문에 서로 달라붙게 되는 겁니다. N극과 S극 달라붙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용어 다시 한번 보면 자기는 전기와 대응되는 용어라고 할 수 있겠죠. 자석의 반발력이나 흡일력의 원인이 되는 기운, 자기 이렇게 얘기하고, 방금 얘기한 대로 자화, 철과 같은 자성체가 자기를 띈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달라붙게 된 겁니다. 자석은 자석끼리만 붙어요. 왜? 얘가 자화가 되었기 때문에. 자, 전기에서는 대전과 대응되는 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다음은 자계, 전개에 대응되는 말이 되겠죠. 자기적인 힘이 미치는 공간, 자계라고 하고, 전개도 마찬가지였죠. 전기적인 힘이 미치는 공간을 전개라고 했었고, 기호로는 뭐 E를 썼었고요. 자계는 H를 쓰게 됩니다. 다음은 자극, 자석 내부에서 자기력이 가장 강한 곳, 이런 끝부분이 되겠죠. 자극이라고 하고요. 또 자하라고도 합니다. 자하라고도 하고, 전하에 대응되는 말 자하 또는 자극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그때의 자극의 세기 또는 자하의 세기를 M으로 표현하죠. 우리가 마그네트, M을 따서 M을 쓰고요. 단위는 웨버라고 읽습니다. 자, 전하량은 Q로 표현했었죠. 단위는 쿨롱이었고, 이렇게 대응되는 용어를 가지고 공부하는 것이 훨씬 더 이해가 빠르고 좋겠죠. 이렇게 철가루 있는 데다가 여러분들 뭐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이렇게 실험해 보셨죠? 그러면 이 철가루가 자화가 되면서 이렇게 자기적인 영향이 미치는 공간에서 이런 모양을 띠게 되는데, 이 자체가 철가루 하나하나가 이런 자석화된 거죠. 자화가 된 겁니다. 자화가 된 것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전하처럼 이렇게 같은 극을 갖게 되는 것은 서로 밀어내죠. S극은 S극끼리 밀어내고, N극은 N극끼리 밀어내는 힘을 역시 반발력, 그 다음에 서로 다른 극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N극과 S극, 이런 것들은 서로 달라붙으려고 하죠. 이걸 우리가 흡일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다음은 투자율을 배우는데요. 우리 전개의 세계에서는 엡실론으로 표현했던 유전율, 요거에 대응되는 용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투자율입니다. 투자율. 외부 자기장에 대해서 자성체의 자성을 띠는 정도. 자, 아까 우리 말굽자석을 클립에다 가까이 두었더니 자화가 됐다고 그랬죠. 철이냐, 걔가 구리냐, 은이냐, 알루미늄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 자성을 띠는 정도가 다르겠죠. 그런 비율을 나타내는 용어로 투자율,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속이 잘 통하는 정도, 투과하는 정도, 자속 뒤에 나오는데, 자, 그것과 유전율 서로 대응되는 용어로서 기억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리가루, 혹시 구리 여러분 대보셨나요? 자석 잘 안 붙죠. 구리 안 붙습니다. 자석이 안 붙고요. 즉 그만큼 얘는 투자율이 아까 클립과 물질에 따라서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외부 자성체에 대한 자성을 띠는 정도라고 했고, 투자율, 기호로는 얘는 그리스 문자 미우를 쓰게 됩니다. 미우. 그래서 투자율이 클수록 자속이 잘 통과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즉 미우로 표시합니다. 우리 유전율 엡실론도 엡실론 제로, 엡실론 S 이렇게 표현했듯이 투자율 역시 얘도 동일한 맥락으로 뮤 제로, 뮤 S. 그렇다면
뮤제로는 공기의 투자율, 공기 중에서의 투자율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얘는 비투자율이 되겠죠. 얘가 공기 중에서 유전율, 얘가 비유전율 그랬듯이. 그래서 뮤는 뮤제로 뮤S 같은 맥락으로 그렇게 쓰입니다. 그래서 단위는 헬리퍼미터. 유전율은 뭐였죠? 유전율은 페러퍼미터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진공 또는 공기 중에서의 투자율을 뮤제로로 쓰고 이것도 정해진 숫자입니다. 4파이 10-7제곱 헬리퍼미터. 여기 파이는 3.142로 이렇게 나가는 숫자 맞습니다. 그 숫자고요.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자, 우리 엡실론 제로는 뭐였죠? 885에 10-12명의 자식 12제곱 이거였죠. 자, 이거는 공기 또는 진공 중에서의 투자율이고, 자, 비투자율 같은 맥락입니다. 여기에서 이 비유전율의 정의가 이해가 되신 분, 이건 그냥 가져가는 거죠. 공기의 투자율에 대한 어떤 물질, 다른 매질의 투자율의 비율을 뜻하게 되고 이렇게 정해져 있죠. 자, 이 값을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비투자율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이렇게 비투자율이 주어지면 그 물질의 투자율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코발트가 뮤S가 250이다 그러면 이 코발트 뮤코라고 해볼까요? 얘는 뮤 제로에다가 얼마를 곱해주면 됩니까? 250을 곱해주면 코발트의 투자율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의미가 있게 되고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가. 자,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어떤 이런 뭐 철이라든가 이런 물질에다가 이렇게 자석을 가까이 두게 되면 이거 이제 자기력선을 표현한 건데요. 영향을 얘가 받겠죠. 그러면서 얘가 어떻게 된다고요? 자화가 됩니다. 즉 자석화가 되는 거죠. 이렇게 O N극 S극, 여기 N극일 때 이렇게 S극 이런 식으로 얘가 자석화가 되면서 서로 이제 달라붙으려고 하는 힘을 받게 되겠죠. 이렇게 처음에는 자성을 띠지 않았는데 이렇게 둠으로써 얘가 자화가 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자기유도, 이끌어낸다는 얘기죠. 자석의 성질을 이끌어낸다. 그래서 자기유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철가루, 조그만 이런 금속들이 자기유도에 의해서 자화가 되는 거죠. 자화. 그렇다면 어떤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물질이 모두가 다 똑같은 정도로 자화가 되지 않는다고 그랬죠. 철, 알루미늄, 구리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때의 성질에 따라서 분류를 했는데 강자성체는 비투자율이 1보다 아시죠? 이거 1보다 상당히 크다. 뭐 250, 300, 1000만 뭐 이렇게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걸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고요. 즉 비투자율이 1보다 상당히 큰 그런 물체를 강자성체라고 하고 자기장 방향으로 강하게 그렇죠? 강하게 자화되어서 자기장을 제거해도 자기적 성질을 계속 유지하는 즉 얘가 강자성체라면 이렇게 자기유도에 의해서 자화가 되었는데 나중에 얘를 떼어내도 스스로 계속 자성체 성질을 유지하게 되는 그런 물질을 강자성체라고 하고 니켈, 코발트, 철, 망간 그래서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니코철망으로 기억을 해 두십시오. 니코철망 강자성체 비투자율이 1보다 상당히 큰 거고요. 니코철망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상자성체는 비투자율이 1보다 큰 정도 뭐 조금 큰 정도 이런 의미가 있겠죠. 얘는 상당히 큰 정도였고요. 이걸 우리가 상자성체라고 하고 역시 자화는 되지만 강자성체에 비해서는 약하게 자화되는 그런 물질이죠. 알륨, 백금, 주석, 공기, 산소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이 반자성체고요. 얘는 비투자율이 1보다 작은 값. 얘는 자기장의 역으로 반대 방향으로 자화가 된다는 얘기죠. 좀 작은 값을 의미합니다. 뭐 0.09 자기장의 반대 방향으로 자화되는 아연, 납, 구리
이런 물질이 있죠. 그래서 상당히 여기 강자 성체가 비교적 잘 나오는 용어가 되겠고요. 성질 니코 철망 꼭 기억을 해두십시오. 자, 여기에서도 우리가 정전계에서 두 개의 전하가 서로 잡아당기거나 밀어냈었죠. 밀어내는 걸 반발력, 잡아당기는 걸 흡인력 그랬는데 당연히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 M1이라고 하는 자극이 있고요. M2라고 하는 자극 또는 자가 있을 때 서로 이렇게 극이 다른 경우는 잡아당기고 그때 거리가 만약에 R만큼 이렇게 떨어져 있다면 그때 힘을 발휘하겠죠. 그럴 때 자, MKS 단위계에서는 자하는 아까 우리 했었죠. M 웨버 주로 요걸 앞으로 쓰게 됩니다. 우리는 MKS 단위를 쓰니까 미터, 킬로그램, 세크를 의미하는 MKS 단위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CGS 단위계에서는 맥스웰이라고 하는 단위도 쓰게 되는 거죠. 얘는 센티미터, 그램, 얘는 세크 의미하는 그 단위계에서는 맥스웰인데 즉 1웨버가 10의 8제곱 맥스웰 1웨버가 10의 8제곱 저는 이거 외울 때 웨버가 맥스웰한테 18 맥스웰 이렇게 불렀다고 이렇게 외웠습니다. 자, 10의 8제곱 맥스웰 CGS 단위계에서 쓰는 자하의 크기를 나타내는 정도 여기는 웨버 MKS에서는 웨버 얘는 맥스웰 이것도 기억을 해두십시오. 그래서 공기 중에 투자율을 뮤제로 이렇게 표현했고 4파이 10의 마이너스 7제곱 펠리퍼미터였을 때 R만큼 떨어진 곳에서의 작용하는 힘 역시 쿨롱의 법칙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쿨롱의 힘이다 이렇게 부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정전기에서 공식과 똑같습니다. 여기만 엡실론 제로 대신에 뭐가 온 거죠? 뮤 제로 온 거 요것만 다를 뿐 똑같다고 해야죠. 똑같다. 그래서 이 부분 4파이 뮤 제로분의 1에 해당되는 이 부분이 바로 이 자기력에서의 쿨롱 상수고요. 우리 전기력에서의 쿨롱 상수 뭐였습니까? 99콘 기억나시죠? 9 곱하기 10의 9제곱 이었다면 이 자기력에 해당되는 쿨롱 상수는 6.33의 10의 4제곱이고 나머지 R제곱분의 M1, M2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자, 이때 이 쿨롱 상수 외우는 방법 이거는 99콘으로 외웠었죠? 99콘. 그래서 99콘을 먹고 싶어서 편의점에 갔더니 6,334원입니다. 와우, 이렇게 비쌉니다. 6,334원 99콘 하나에. 너무 비싸가지고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6.33의 10의 4제곱, 6.33의 10의 4제곱. 그래서 99콘은 6,334원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십시오. 99콘. 자, 이렇게 해서 이 수치도 좀 기억을 해두십시오. 그래서 당연히 두 자하의 또는 자극의 곱에 비례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거리의 제곱에는 반비례하는 거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위의 매질의 영향을 받는다. 지금 여기 공기 중이니까 여기가 뮤제로였지. 다른 물질이었다면 뮤로 표현해야 되고요. 얘는 뮤제로, 뮤S를 공기가 아닐 때에는 이 뮤를 써줘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거는 유전율과 지금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동일한 적용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 쉽게 이렇게 넘어갈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둘에 작용하는 힘은 둘을 이렇게 이어놓은 직선상 직선상에 역시 힘에 작용하는 값이 존재하게 된다는 얘기죠. 자, 우리 정전기에서 했던 거 다시 한번 보시면 이거 뭐 Q1, Q2 이렇게 있었을 때 R만큼 떨어졌을 때 요거였죠. 4파 엡실론 제로 R 제곱분의 Q1, Q2였고요. 그때 쿨롱 상수는 요거였고 99콘 다시 한번 지금 복습하자는 얘기였고요. 자, 전개 역시 뭐였습니까? 어떤 전하가 영향을 미치는 공간. 그럼 자개 역시도 그 자하가 역시 영향을 미치는 공간을 의미했었죠. 자, 전개의 세기는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 Q쿨롱이 이렇게 있을 때 얘가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그 세기
R만큼 떨어진 곳에 1쿨롱을 놓게 되면 그때 작용하는 힘으로 전기의 세기를 결정했었죠. 1쿨롱에 단위 전하를 놓았을 때 작용하는 힘으로 정했기 때문에 요거는 Q가 되고 여기 이제 2를 대입하니까 그때의 전기의 세기는 Q와 2를 대입한 값으로 우리는 알고 있었죠. 자, 요거 다 공부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자개의 세기에서도 여기 M 웨버를 놨을 때 얘가 도대체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그 세기를 구할 때에는 동일합니다. R만큼 떨어진 곳에 1을 웨버를 놨을 때 어느 정도 힘을 받게 되느냐 이것으로 결정을 하게 되고요. 당연히 1웨버의 단위 점자극을 놨을 때 작용하는 힘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던 이 값에다가 여기는 M이고요. 여기다 2를 대입하니까 그때의 자기의 세기 뭘로 표현한다고요? 자, 꼭 기억하셔야죠. H로 표현하게 되고 H는 여기 M과 2를 대입한 값으로 결정되니까 즉 다음과 같은 식이 얻어집니다. 그래서 여기가 어떤 자개의 세기가 이제 H라고 하는 자개의 세기가 만들어졌을 때 그쪽에 R만큼 떨어진 곳에다가 역시 M이라고 하는 어떤 자극을 두게 되면 얘가 받게 되는 힘이 얼마냐 하는 것은 그때 F는 바로 이 자개의 세기만 알게 되면 요거 자하의 크기인 M만 곱해주면 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식이 얻어지죠. 자, 여기에서는 F는 MH라고 하는 식이 아무튼 얻어지게 됩니다. F는 MH.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쿨롱 상수에서에 해당되는 4파이 뮤 제로분의 1에 해당되는 값이 6334원 이렇게 외워주시게 되면 여기에서는 용어 중요합니다. 이 자개의 세기 H, 자극의 세기 M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뮤 제로는 공기 중에서의 투자율 이렇게 해서 지금 전개의 세기와 상당히 같은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개에서도 이 F는 EQ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요시에 F는 EQ 또는 QE 이렇게 공부했듯이 지금 이 자개의 세계에서도 지금 방금 얘기했던 대로 그때의 힘, 그때의 자개의 세기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면 이제 F는 MH라고 하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F는 MH다라고 하는 식이 얻어집니다. 자, 이게 좀 어려우면 여러분들 뭐 이 각각의 식은 이해되시죠? 각각의 식 이거는 지금 자개의 세기에서 쿨롱의 힘이었고요. 이건 자개의 세기 H입니다. 전개의 세기는 E로 표현했는데 자개의 세기는 H로 표현하고 그 다음에 그 H와 F 사이의 관계는 결국 F는 MH 이거 여러분들 자꾸 외우셔야 됩니다. 이건 상당히 자주 써먹게 되기 때문에 F는 MH 전 시간에 했지만 또 뭐 있었죠? B는 μH 이건 뒤에 나오지만 F는 MH, B는 μH F는 MH, B는 μH 이렇게 입에 달고 있어야 됩니다. F는 MH, B는 μH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전체적으로 지금 자개에서의 쿨롱의 힘, 또 자개의 세기 이런 관계들을 한번 살펴봤는데 정전계에서의 내용과 사실 거의 같습니다. 뭐만 다르다. 이 엡실론 대신에 뮤를 쓴다는 거. 그리고 2에 대응되는 것이 H. 전개의 세기가 여긴 자개의 세기라는 거. 뭐 그런 것 정도만 여러분 다를 뿐 전체적인 식의 구성이라든가 이런 적용하는 이론들이 동일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가져가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용어들만 여러분들 정확하게 이해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